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철규님, 혹시 주식 투자 좀 하시나요? 제가요 비트코인을 600만 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데요? 근데 네. 1000만 원 되고 팔았어요. 이게 굉장히 눈물을 요즘 흘리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그 대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주식 투자할 여유 자체는 없어갖고 네. 뭐 진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뭐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좋아졌다. 그렇죠. 뭐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주식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도 요즘에 AI와 로봇 이 테마로 해서 주식 시장이 매우 뜨거웠다라는 네. 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너무 뜨거워서였을까요? 최근에 이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AI 구동에 필수적이었던 이 GPU를 설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2023년에만 해도 주당 $15였어요. 근데 올해는 최고 $200까지 기록하면서 2년 만에 무려 1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AI 주도주로 이제 자리가 잡게 네.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만 잠깐 상승했다가 이 AI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다른 이 테크주들도 대부분 동반 하락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 후에 젠슨 왕이 다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투자자들에게 거품론에 반박하는 구구절절한 레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구구절절. 아주 7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인지 이게 결국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편지를 쓰고 주가가 반등하다. 사실 최대 실적을 내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하락한다니 진짜 주식은 알다가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그랬듯이 이렇게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항상 사람들의 많은 이런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주가에 좀 과대 반영되고 네. 또 그 환상이 거치고 나서 또 주가가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 발생하고 있는 AI 테마, 이 AI 버블도 결국에는 과거의 닷컴 버블과 유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이번엔 다르지라는 의견들이 지금 대립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인간지능연구소의 김원민 운영위원을 모시고 AI 버블을 우려하는 입장과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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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자분들께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은 이제 버블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버블 뭔가 좀 가대평가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근데 그것보다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상태를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이 내재 가치를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가격이라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렇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면 버블 아니야라고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버블의 문제점은 이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버블이 붕괴되는 국면이 상당히 고통스러운데요. 네. 금융 시스템과 이제 실물 경제 전체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버블이 문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이 AI 버블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기억만 해도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과거에 어떤 AI 버블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왜 지금 갑자기 확산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항상 어떤 그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이 생겨나면 이제 네. 버블에 대한 우려는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사실 작년 10월에 네. 바이두 공동 창업자 로빈 리가 현재 AI 투자 열풍이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면서 네. 네. 거품이 터지면 AI를 연구하는 회사의 99%가 붕괴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99%가 어마어마하네요. 버블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이제 핵심 논리는 뭐냐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려면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투자해서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이 생각보다 더 느리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투자 규모가 경제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닷컴 버블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닷컴 네. 버블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제 모든 기업이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았지만 네. 그 시기적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가 달라지면서 네. 이제 투자에 대한 수익 회수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그런 기대가 너무 높게 상정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그렇죠. 점에서 이제 네. 버블이 터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작년에 이런 그 비관론이 나왔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습니다. 시장 심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냥 비관론이 나와도 에이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아마도.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 그렇죠. 이번엔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또 확실히 비관론은 약간 시니컬해 보이고 뭔가 그 시장에서 되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살짝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비관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뭐 닥터 둠 뭐 이렇게 부르시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예. 결국 터지면 거 내가 뭐라 했냐 네. 이렇게 되는 거. 언젠간 망한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비관론 중에 하나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고요. 네. 이제 올해 1월에 네. 레이 달리오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AI 버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아. 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수준에 이제 도달했다. 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잘못하면 버블이 터지는 그런 촉발이 될 수 있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레이 달리오면은 전설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사실 주식시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뜨거웠다. AI는 된다.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8월에 네. 사실 AI 붐을 가장 크게 일으켰던 이 당사자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네. 네. 투자자들이 AI에 대해서 흥분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 AI에 어느 정도 거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신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거품론에 이제 불을 당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AI 산업의 되게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당사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 네. 투자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겠네요. 이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신호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 이제 10월에는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네. 향후 2년 내에 주식시장에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를 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씩 더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이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고 그렇군요. 나서 가장 결정적인 이제 한 방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마이클 버리인데요. 네. 네. 마이클 버리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유가 2008년 네.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서프라임 모기지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아. 굉장히 크게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아, 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가 11월 초에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주가에 하락 베팅하는 것을 이제 하락 베팅했다는 그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맞췄던 네. 사람인데 이번에 버블도 정확히 예측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흐름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락장에 지금 베팅을 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어떤 주가 수익률이 400배가 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주가 수익 비율이. 그래서 이게 그 회사가 한 해에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살려면은 총 400배, 400년이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과거에 뭐 AI 열풍도 그렇고 이런 열풍이 있을 때마다 그 일부 테크주들이 이렇게 많은 PER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거는 PER이 아니라 PDR이다. 우리의 꿈, 드림, 드림이 들어간 우리의 꿈이 담겨 있는 수치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네.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수익이 현재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닷컴 버블 때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네. 지금 AI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AI 사업을 운영하시는 이 주체들 여기에 네. 참여해 있는 파티들이 전부 다 어쨌든 IT에 밝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사례들을 봤던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닷컴 버블 때와는 조금 다르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엄청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과거에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1등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먹으니까 그렇죠. 괜찮아. 시장만 그렇죠. 먹으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정당화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투자 경쟁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요. 예. 향후 5년 동안 약 3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무려 1조 4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원 아니고 1조 달러네요? 4천억 달러. 네, 1조 와. 4천억 달러는 와. 한국 1년 예산의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기업 하나가 네. 우리나라 예산의 3배를 투자하는 거네요. 네. 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은 오픈 AI의 어떤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나라 하나를 거의 운영하는 돈의 3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그래서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네. 오픈 AI가 올해 상반기에 네. 4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네. 운영 비용 등으로 78억 달러를 지출을 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오픈 AI는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방금 네. 말씀드린 수치는 추정치, 전문가들의 추정치인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흑자 전환 시점을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때까지는 계속 이제 적자에 쏟아 부으면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1조억 달러를 위해서 이제 네. 던지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시티그룹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오픈 AI의 매출이 2030년까지 약 1,63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네. 이것이 투자 대비 수익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네. 자금 조달의 어떤 실현 가능성, 네. 그다음에 그 수익성 모두에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여러 기업들이 현재 내가 AI 시대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네. 혹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두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네. 기업들도 막대한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사실상 지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다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 왕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렇죠.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최근에 오픈 AI의 CFO 사라 네. 프라이어가 연방 정부 보증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말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상 정부가 대출의 보증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돈 좀 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정부가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네.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받을 때 정부가 보증을 좀 서달라. 내 뒤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트럼프 행정 AI 담당 관료가 딱 잘라서 AI 기업 특별히 한 곳을 위해서 정부가 대출 보증이나 구조 조정을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였고 네. 그래서 샘 알트만이 공식적으로 보증을 요청한 적은 없다.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네. 라면서 수습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네.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존재를 하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의 CFO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우리 정부의 보증이 필요해요라고 네. 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용도, 우리의 재무 구조에 지금 현재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좀 걱정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나 다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 계획한 그 수치들을 봤을 때 이거 되겠어? 라고 했는데 정부한테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듯한 그렇죠.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메시지가 지난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달 말에 또 미국 백악관에 오픈 AI가 네. 서신을 보내서 반도체법의 투자세 공제 대상을 AI 데이터 센터, 네. 서버 제조 등 AI 인프라 관련 공급망까지 확대해달라고. 그러니까 투자세 공제의 대상에 우리도 좀 껴달라고 네.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원래 칩섹트라는 게 우리 삼성전자나 TSMC 같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주로 그 혜택을 주는 그런 그 법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 공장들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네. 네. 사실 지난 7월에는 이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가 통과되면서 새 네. 공제폭을 조금 늘렸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픈 AI 같은 인프라에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네. 이 오픈 AI 최고 대외 협력 책임자가 작성을 했고 네. 이 수신자가 이제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명시가 됐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보아하니 이런 밖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지금 오픈 AI 내에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보증 얘기도 하고 세액 공제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사실 자금이 지금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정확히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의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투자 계획과 이런 그렇죠. 그런 지출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계산기로 두둥겨 보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렇죠. 위기의식이 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픈 AI만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메타, 페이스북을 네. 운영하는 메타 네. 같은 경우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했고 아, 네.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렇죠. 뭐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설비 투자를 910억에서 93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240억 달러는 채권 발행을 하겠다고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들 있고요. 채권을 발행해갖고 지금 자금을 그 돈을 조달하고 그렇게 있네요. 잘 버는 빅테크들이 그러니까요.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투자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얘기네요. 수익률이 거의 1, 2를 다투는 기업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만 데이터 센터 투자를 포함한 자본 지출이 약 349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것이 직전 분기 대비 한 44%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AI 관련된 것들이 돈 먹는 하마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천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과열된 투자 경쟁 속에서 재무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네. 이렇게 투자가 커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돈으로 벌 수 있는 거는 맞아? 이런 그렇죠.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이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자본이 집중이 되면서 금융의 취약성이 확대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과잉 투자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AI 관련 기업들이 서로에게 투자를 하고 서로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순환 거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요한 논리의 근거로 이제 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월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네. 오픈 AI에 1,0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을 투자를 하면 네. 오픈 AI는 다시 수백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백을. 네, 오픈 AI가 투자한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에서 GPU를 사오겠다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돈을 여기서 가져와서 다시 너네 거 사는 그쵸. 이런 구조네요. 네. 근데 이런 구조가 네. 엔비디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오라클과도 5년간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0조 원 규모입니다. 야. 그래서 오라클은 또 다시 AI 데이터 센터를 채우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순환 거래 구조가 오픈 AI와 엔비디아, 오라클 또 주요 주주이자 최대 고객이기도 한 MS와도 순환 네. 거래, 네. 그다음에 AMD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순환 거래 이렇게 조직도를 다 펼쳐놓고 보니까 서로 연결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좀 물고 이게- 물리는 관계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투자자가 투자금을 주고 그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사에 물건을 사고 사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계속 서로 이제 풀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사실 오픈 AI가 이 산업 전체에 연결적인 허브가 되었다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 거대한 순환 구조가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라 네. 서로의 기업 가치와 매출을 끌어올리는 구조로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네요. 겁니다. 네. 오픈 AI가요 내년 한 해에만 1,150억 달러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조 원 규모입니다. 와. 근데 정작 반면에 AI가 본격적으로 생산성을 혁신한다든지 네.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점은 더 그보다 늦은 시기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회수 시점보다 수익 실현이 훨씬 늦다면 이 순환 구조가 이제 실물 경제의 어떤 팽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우려가 지금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경제가 좋아지는 실물 경제보다 사람들이 그냥 기대
낙관들이 훨씬 많이 반영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네요. 사실 이렇게 서로 팽창되는 구조에서는 네. 금리 같은 외부 변수가 하나만 딱 터져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취약하게 확 무너져 버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환 거래 중에 어느 한 회사만 무너져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렇죠. 그런 일이 이게 사실 발생할 옛날에 수 우리가 있죠. IMF 전에 재벌 기업들이 하던 그렇죠. 딱 그 구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순환 네. 구조하고 각자 이제 지출을 재무제표를 증가시켜주고 그렇죠. 딱 그런 구조인데. 네. 이게 과거에 닷컴 버블 때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 통신망 구축할 네. 때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설비는 확대를 했는데 예. 사용량이 막상 안 나오니까 네. 통신사 간에 서로 그 통량을 사고 팔면서 회계적으로 매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네. 버블이 이렇게 터지기 터지게 시작했습니다. 팡. 예. 근데 이게 이번에 논란들을 보다 보니까 이 회계적인 어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GPU의 어떤 감가상각을 조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네, GPU 감가상각 논란은 이제 마이클 버리가 크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한 해에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의 내용 연수를 정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쓴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회계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거에 3, 4년이었던 이제 서버와 AI 칩의 감가상각 기간을 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6년으로 연장을 한 거예요. 두 배로 이거 하나 늘은 사면 거네요. 6년은 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원래는 네. 이제 3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동시다발적으로 한 6년 이렇게 이렇게 늘리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감가상각 기간이 길어지면 같은 설비라도 매년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네. 단기 순이익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기업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는 이런 감가상각 기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AI 발전 속도, 그다음에 신제품 출시 주기를 고려를 했을 때 네. 6년 동안 이 GPU를 쓸 수 있다고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쪽에서는 5년 전에 나왔던 A100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이게 지금도 없어서 못 쓴다. 네. 잘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또 한쪽에서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가상각을 몇 년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네. 그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회계 기술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회계 부정 기법이다라면서 최근에 유효 수명을 연장해서 감가상각을 늘려버리는 거는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사기 행위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야. 주장을 했습니다. 세게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분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분은 뭐 빅쇼트 전문가시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근거들 외에도 네. AI 인프라 병목 현상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요? 이게 AI 수요가 아무리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적인 물리적 인프라가 음.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면 네. AI 산업의 투자 속도가 반드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I 산업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프라 얘기는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이 다루는 이야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네. 전력과 전력망 부족입니다. 역시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미국 전력규제위원회에서는 현재 송배정망으로는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네.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허가를 받는데 네. 3년에서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 칩 한 세대가 등장할 때마다 전력 요구량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전력망을 깔아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해서 네.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인가 35년까지가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네. 그 백영훈 장관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당장 원전을 짓거나 뭐 이런 화력발전소를 짓기에는 그때까지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죠. 결국 그 이제 갭을 메꾸려면은 뭐 태양광이나 그쵸. 풍력발전소밖에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제 그렇겠네요. 제약이라고 밝혀지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는 사실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네,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하루에도 이제 수백만 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미 물 수급 문제가 불거져서 네. 미국의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바다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남서부는.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같이 이렇게 대형으로 네. 수요자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사용 계획이랑 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도 이렇게 통과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전력에 그렇죠.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남미 어느 그 나라에서는 구글 데이터 센터랑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상수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이게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외국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훨씬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그쵸. 거기에 먼저 전력과 물을 공급해 주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물이 안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데이터 센터까지 얹어진다라고 했을 때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그렇죠. 것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이제 공급망이 경직되면서 이로 네.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GPU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예. 이제 변압기, 냉각 장치, 그다음에 전력 설비, 아니면 건설 인력 등 이 네. 모든 곳에서 병목이 걸리면서 최근에 건설비, 데이터 센터 건설비가 2년 동안 한 40%에서 높게는 70%까지 상승했다는 분석이 폭증했네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랑 자꾸 어긋나고 네. 특히 이렇게 대형 변압기 같은 특정 장비들은 리드 타임이 한 1년에서 4년까지 늘어나면서 네. 이게 계획대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설비 투자가 구축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익을 벌어지는 시점도 늦어지니까 네. 이런 병목 형상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불거지고 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AI의 어떤 발전을 조금 가로막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그 실제 AI 기업들의 수익 창출 시기도 더 뒤로 미루면서 AI 버블론을 더욱더 불지피는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우려들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너무 고평가된 상태다라고 연방 준비제도 연준의 네. 제롬 파월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예. 부장이죠. 그다음에 IMF에서도 세계 금융 안전 보고서에서 지금 인공지능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라는 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이 AI 버블을 또 그 이제 버블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 AI 버블을 반박하는 근거도 적지가 않은데요. 네. 무엇보다 AI는 기존 산업과 달리 생산성 향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거의 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런 순환 구조, 순환 거래 아까 지적했던 그런 네. 순환 거래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일종의 기업의 해자로서 작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다음에 신규 IPO가 막 늘어나고 있진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진짜 이상한 기업들이 그냥 간판만 달아서 우린 디지털이야 인터넷이야 라고 하면서 투자금 받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쵸. 사실 이번 AI 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빅테크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예.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맞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네. 바로 AI 윤리와 안전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하루빨리 이제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속도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요 필연적으로 이런 안정성 검증이나 윤리적 가이드라인 준수 같은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당장 생존 경쟁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 AI 기업들이 지금 성인용 콘텐츠를 막 만들어서 그렇죠.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손실을 안 끼치기 위해서 지금 네. 시장에서 빨리 돈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돈 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바뀌면서 윤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늘려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AI 버블 논쟁은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자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물려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버블의 붕괴가 우리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준다면 통제 장치 없이 수익만을 쫓아서 질주하는 AI 개발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간지능연구소와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게 어쩌면은 이 버블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지키며 성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일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김호민 연구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